책 내용에 좀 입각해서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인터뷰하신 것 중에서 개인적 합리성 네. 그리고 사회적 합리성 네. 이게 조화롭게 같이 증진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예. 알프레드 마샬이 네. 경제 학도가 가져야 할 자질로 말을 한 게 네. 냉철한 두뇌와 따뜻한 마음이잖아요. 네. 너무 네. 유명한 말인데 네.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떤 게 본인한테 유리하고 또 그러니까 그런 걸 합리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당장 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할 때 이쪽 A 예산을 늘리면 좋다, 네. 네. 좋은데 그 뭐를 줄여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기되는 것에 대한 가치 이런 네. 것도 함께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생각이고요. 네. 개인적으로 개인적 네. 합리성이라면 네. 사회적으로는 이게 그 아담 스미스의 이론은 네.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만족돼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득과 사회적인 이득이 상충되지 않는데 네.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있고요. 상충되는 상황들. 예. 그런 데서는 그냥 자기가 이기적으로 행동을 할 때 사회적으로는 안 좋은. 그러니까 환경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크게 보면 공유 자원이 될 텐데 네. 그래서 내가 그냥 함부로 막 쓰면 이제 우리 미래 세대와 우리 함께 안 좋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서 조화롭게 네.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런 어떤 철학, 네. 교육자로서 그런 철학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로 그런 철학을 갖게 되셨나요? 정말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환경 그러세요? 문제도.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 계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리면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네. 소가 네. 옷을 먹고 있더라고요. 옷. 네. 그게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환경 문제. 요즘에 지금 뭐 코로나가 2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이것도 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너무 환경을 막 생태가 파괴된 이것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산불이 몇 년 지속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볼 때 그 아까 소 얘기는요. 네. 옷이 너무 많이 버려진대요. 근데 우리는 수출을 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프리카에 굉장히 막 컨테이너로 가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안 팔리는 것들을 그냥 마구 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거기서 이제 소들이 음, 그거를 그냥 널려 있으니까 풀이라고 생각을 하는 잘못. 거지.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면 음. 정말 미래 세대가 또 우리 자체도 그렇고요. 음. 그래서 이런 거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환경이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학생들이 실제로 체험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정말 그냥 내가 편하다고 마구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좀 느꼈으면 했어요. 그게 일종의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네. 합리성의 충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네네. 기업도 역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고 안타깝게도 정치인들도 이게 사회적 이익인지 자기의 이익인지 그걸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개인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맞고요. 네. 기업의 목적 자체가 이윤 극대화니까 또 그게 맞는데 네네. 정치인만큼은 나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더 신경을 쓰는 네네. 그런 인물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그런 인물을 뽑는 능력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표현을 많이 네네.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개인의 합리성과 이 사회적 합리성이 상충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특히 환경경제라는 관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관점에서는 더더욱이나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그런 교육 방식도 역시 실험경제 교육을 통해서 더 체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경제학적 관점에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도 관심 있고 하시지만 어쨌든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사회적 합리성이 중요한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유지의 비극이라든지 뭐 공공재 생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외부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사회 전체적으로 더 최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정치인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그러니까 그런 공약을 봤을 때도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냥 나 개인의 이득만이 아니라 예.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좋겠구나라고 네. 생각하는 정치인. 예. 그래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 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 유권자들도 네.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지도자를 자꾸 생각하시는데 네. 그런 건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지도자를 뽑으면 모두가 이 5천만 인구가 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지도자를 뽑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 주민 입장에서 강남구를 위해 더 좋은 지도자를 뽑는다. 그럼 강남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악영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전체를 있죠. 보지 않고 네. 나만 보는 거예요. 네. 어찌 보면 사회적 합리성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조차 개인적 합리성만 생각하는 거죠. 네네.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다 같이 더불어 잘 살려면 네. 말 그대로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네네.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말씀 중에 저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책인싸의 공통 질문 시간이에요. 일부러 우리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날카로운 질문을 아, 네. 드려야만 합니다. 네. 땀도 좀 흘리셔야 되고 당황해서 좀 얼굴도 붉어지셔야 될 텐데 정말 날카롭게 느끼실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이 세계 경제, 거시 경제, 성인이 접근하기에도 네네. 좀 낯설고 어려운 학문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네. 그렇게 느끼고 계시고요. 근데 10대들이 뭐 대학생들도 아니고요. 지금 10대들이죠. 10대들이 이런 경제와 금융, 이런 세계 경제 흐름을 반드시 알아야 할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네.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렇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러니까 경제 그러니까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이런 네. 이론을 또 알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요. 어떤 회사가 좋은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이게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좀 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지? 사이클상에서 어떻지?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또 볼 수 있어야 선택도 할 수 있고요. 본인 개인의 삶에서도. 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갖고 뭐 뉴스도 접하고 이러면 그게 성인이 돼서 그러니까 쭉 관심이 누적되면서 이해를 하고 그것이 뭐 사회적인 선택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결국 선생님께 이런 실제 실험 경제 교육적인 그런 교육을 받은 여러 제자들이 있으실 텐데 네.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과연 그 교육을 받고 자란 학생은 네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잘 자랐을지 네. 좀 궁금하거든요. 네. 한번 실제 그 제자를 초대해 주셔서 네. 입증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럼요. 예, 가장 날카로운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 제자분 한번 나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성수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김나영 선생님으로부터 경제 교육을 오랜 시간 받지는 못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인상 깊게 받았던 제자이고요. 지금은 고등학교를 강원도 산골에서 작년에 졸업한 뒤로 올해 9월에 이제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 가서 정치 철학을 공부하게 될 학생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실험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런 교육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감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실험 경제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형식의 교육을 통해서 그 이론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는 그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 형식의 교육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단순히 이론적인 내용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내용을 실제 현상에 그리고 현실에 적용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명 깊게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제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단지 경제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뭐 정치 뭐 운동을 할 때나 또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뭐 교육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굉장히 많은 현실적인 그 부분들에 적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소감 말씀을 혹시 준비해 오셨었나요? 아니요. 갑자기 네. 제가 드리는 질문에 갑자기 답변해 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그러면은 실험 경제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직접 구현해 봐 주실 수도 있는지 저는 네네. 팩트 체크를 하는 중입니다. 날카로운 제안이자 질문입니다.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네. 네, 좋습니다. 네, 여기 공공 계정이라고 써놨는데요. 네, 여기에 돈이 들어가면 네. 2배로 불어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4명이 참가하기로 했는데 스태프분 도와주신다고 해서 네, 제가 여기 준비를 해온 게 네, 하나에 10,000원씩 넣었는데요. 네, 10,000원이 1,000원짜리 10장으로 담겨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씩 받아주시고 여기에 네, 넣으면 2배가 돼서 네. 4분의 1로 나눠 드릴 거예요. 네. 학교에서는 이거를 뭐 우리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게 뭐 60% 이상 모이면 그렇게 해줄게라고 해가지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상황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네. 이제 기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봉투채에 네. 이거 비밀로 해야 돼서요. 네. 남이 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원하는 액수만 원하는 액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네.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보지 않고 있는 걸로. 네, 네. 넣었습니다. 다 안 보신 걸로 해주시고 끝났죠? 네. 그럼 끝났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총 네. 3만 원이 모였어요. 네. 원래 이제 다 넣었으면 4만 원이 모여야 됐을 텐데 네. 3만 원이 모였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굉장히 많은 퍼센트로 네. 지금 넣어주신 거긴 한데 학교에서 보통 아이들한테 이제 동전 10개로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보면 보통 한 40% 정도, 50% 좀 안 되게 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뭐 가로등이라든지 무료 도로라든지 이런 거가 설치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을에 막 깜깜한 마을이 있어요. 막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 데를 생각하시면 아주 옛날에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 함께 모아서 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요. 그러니까 충분한 정도로 모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서 이런 공공재를 생산을 하는 거고, 하지만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만 생각했다면 하나도 안 넣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넣는 거를 보면 또 어떤 조건에서 많이 넣지라고 해서 그런 거를 저희도 실험을 또 해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 토론을 한 다음에 해봐라 또 하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함께 아는 친구들이랑 몇 번을 계속 반복할 때 어떻게 되는지 또 보고, 그러니까 그냥 한 번으로 끝날 때보다는 반복될 때 더 많이 기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런 사회적인 제도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신뢰가 필요하고 또 그러니까 뭐 상호 이렇게 감시가 되는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수랑은 제가 이걸 해보진 않았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전에 지금 이제 런던 정경대도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요. 네. 근데 옥스포드도 시험을 봤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면접을 할 때 공공재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지금 했던 그 공공재 게임을 제가 뭐 옥스퍼드 대학교 그 면접을 보기 전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실험을 통해서 배웠다면 훨씬 더 이제 기억에
잘 남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과 더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던 것이, 그리고 실험 경제반에 속해서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이 좀 많이 아쉽게 느껴졌던 기억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공공재 관련해서 뭐 영어로는 rivalry랑 excludability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제가 원론적으로는 원래는 알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바로 기억해내지 못했던 점이 이렇게 그 실험 경제를 통해서 공부를 했다면 훨씬 더 잘 기억해내고 적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아, 네. 네. 네,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실험을 잘 마쳤는데요. 실험 결과를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4명이 10,000원씩 받았는데, 그 4명 중에 3명이 만약에 기부를 한다. 그럴 경우 나도 같이 기부를 한다. 그러면 3만 원 더하기 10,000원, 4만 원이 기부되니까 그것을 2배로 이 박스에서 불려주잖아요. 공공재가 가져오는 효용이죠. 그러면 그 4만 원이 8만 원이 되니까 각자 2만 원씩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기부할 때. 그런데 생각해보면 3명이 모두 10,000원씩 기부해서 3만 원이 모여졌는데, 나는 기부를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돌아오는 돈은 25,000원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기부할 때 나만 기부 안 하면 효용이, 나의 개인적 합리성은 극대화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전체가 기부할 때보다 전체적인 효용은 좀 낮아진다. 이런 설명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맞습니까? 네. 네. 요 정도로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서 이 정도로 감사합니다. 정리할까요? 예. 네. 네, 제가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드려서 네. 실제 이런 실험 경제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구현해 주시기까지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간략한 실험 경제의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만 보시고도 이게 얼마나 실험 경제적인 교육 방식이 도움이 될지 가늠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제 교육을 받게 된다면, 또 여러분의 자녀분들께 그런 교육을 한다면 정말 살아있는 그런 경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